오늘 꽂힌 한 문장은 다음과 같다. 프리드리 비렐름 니체의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 그것이 모두 다 나를 강하게 만든다. 니체는 이 문장을 통해 죽이는 것 말고는 모든 시련과 고난은 나를 강하게 만든다고 하였다. 이 말은 자기 발전과 내면 강화에 대한 중요한 개념을 담고 있다. 니체는 어려움과 도전을 통해 우리가 더 강하고 완전한 존재로 성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의 철학은 자아 발견과 자아 강화를 중요하게 여기며 삶의 어려움을 통해 우리의 내면력을 발휘하고 높이는 과정을 강조했다. 이러한 관점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니체는 인간을 학대하고 괴롭혀서 극단의 고통 속에 몰아넣으면 천재가 탄생한다고 하였다. 인간의 자아 실현과 힘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고통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인간은 더 큰 힘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회수 작가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하나님은 큰 그릇이 될 인물에게는 반드시 큰 시련을 먼저 주는 법이니 기꺼이 감내하면서 자신의 영혼을 숙성시켜라 하였다. 맹자는 하늘이 큰 사명을 특정한 인물에 내릴 적에는 반드시 먼저 그의 심신을 괴롭히고 결핍과 소외와 좌절을 겪게 하고 그러한 시련을 통해 분발케 하고 의지력을 길러 종전에 할 수 없었던 일을 달성시키는 것이라 하였다. 프리드리 비렐름 니체는 독일의 철학자이며 19세기 말에 활동한 중요한 사상가 중 하나이다. 그의 철학은 현대 철학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그의 작품은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니체의 철학적 시각은 많은 다른 사상가들과 대립하며 독특하고 논란적이다. 니체는 기독교 도덕과 종교를 강력하게 비판하며 그것이 인간의 창의성과 자유를 억압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유명한 주장 중 하나는 신은 죽었다고 하였다. 1889년 니체는 길을 지나가다가 어떤 마부가 말에게 짐을 잔뜩 싣게 하는 광경을 보았다. 힘이 약한 말이 비틀거리는 모습의 마부는 계속 채찍을 사용하였다. 그 모습을 보고 갑자기 니체가 달려와 말을 껴안았다. 그러고 나서 사람들은 니체가 정신착란을 일으켰다고 병자 취급을 하였다. 원래 인간이란 자기보다 약한 존재 앞에서 강함을 숨기기가 쉽지 않는데 니체는 강함을 숨긴 그때부터 초인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모든 심연은 올라와야 한다. 나의 높이까지. 내게는 이것이 곧 알미니. 니체가 말하는 심연이란 좀처럼 빠져나오기 힘들지만 건너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으로서 위대한 높이를 위한 끝없는 깊이와 도약을 위해 감수하는 위험 등으로 표현하였다. 만화 원피스에 나오는 롤로누아 조로는 니체의 철학과 많이 닮아있다. 조로의 철학은 신앙과 믿음을 강조하지 않고 대신 자신의 힘과 노력을 통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강인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는 끈기와 헌신을 통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하며 어떤 어려움이든지 극복하기 위해 훈련하고 노력한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절대 신에게 기대지 않는다. 인생은 고통이 따라야 행복도 따르는 법이다. 고통 없는 변화는 없다. 변화가 필요한 것에는 많은 고통이 따른다. 정말 변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어떤 고난이나 시련이 와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진정으로 꿈을 꾸고 있고 꿈을 위해 사는 사람은 죽음도 두렵지 않다고 한다. 현실이 아무리 힘들어도 나를 버티게 하는 힘은 꿈과 목표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목표를 가지고 된다는 생각에 집중하고 있는 과정에서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 안 된다는 생각으로 집중이 전환된다. 이러한 반응은 인간의 본능적인 방어 메커니즘 중 하나로 어려운 상황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겪을 때 나타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하는 행동이다.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이유는 오늘 하지 않으면 내일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행동에 옮길 때는 목표를 생생하게 시각화해서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좋다. 행동은 방법을 찾지만 나태는 핑계를 찾는다. 나태는 목표가 흐려질 때 자주 나타난다. 나태함이 온몸을 맴돌고 있을 때가 있다. 가만히 있으니 점점 생각하는 게 귀찮아지고 움직이는 게 귀찮아졌다. 움직여야 되는 걸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졌다. 게을러지다 보니 머리는 행동을 요청해도 몸이 반응이 없다. 가만히 있다 보니 불확실한 미래가 뇌를 자꾸 갉아먹고 있다. 무의식 속의 존재도 나태한 내가 싫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 오랜만에 운동을 하고 있는데 괜히 했나 싶을 정도로 귀찮았다. 그래도 참고 계속했다. 하면 할수록 더 하고 싶을 정도로 희열을 느끼기 시작했다. 누운 나무에는 열매가 안 열린다는 속담이 있다. 게으름으로 늘어져 있는 사람이나 방 안에 들어누워 허송세월 보내는 사람은 아무것도 얻을 게 없다는 뜻으로 쓰인다. 그래서 행동이 중요하다. 집에만 누워있지 말고 움직이자.
걷는 것도 좋다. 매일 행동하지 않아도 좋다. 꾸준함이 중요하다. 목표를 위해 꾸준히 행동하다 보면 나무가 열매를 맺듯이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된다. 꿈과 목표를 위해 가장 바쁘게 움직일 때 몸에 있는 기운들이 빛으로 변한다. 대부분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꿈을 이룬 사람들을 보면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다 보니 꿈이 되었다고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꿈은 이루지 못하고 꾸기만 하다가 가슴속에 묻어둔다. 그리고 같은 꿈을 가졌던 사람이 나타나면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꿈을 잠시 꺼내어 이야기하고 다시 집어넣는다. 꿈을 이뤘을 때보다 꿈을 꿨을 때가 더 아름답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종종 인생에서 목표를 달성하고 성공을 찾았을 때 행복보다도 그 목표를 꿈꾸고 희망을 품었던 순간이 더 아름답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꿈을 꾸는 순간은 상상력과 희망을 품게 하며 미래에 대한 기대감과 아름다움을 생각한다. 꿈을 꾸는 과정 자체가 즐거움을 주는 것처럼 느껴진다. 꿈을 꾸는 과정은 자아 발견과 성장에 도움을 주며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는 과정으로도 인식된다. 그래서 꿈과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자체만으로 삶의 에너지와 의지를 불어넣어준다. 고통의 끝은 죽음 아니면 새로운 삶, 이렇게 두 갈래로 나뉜다.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고 있을 때 생각했다. 먼 미래를 바라보며 지금은 죽는 것보다 괴로운 삶에 견디고 있다고. 큰일이 쓰나미처럼 한꺼번에 밀려올 때가 있었다. 현실의 삶이 버거워 꿈이었으면 하는 바람이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오는 건지 생각이 들었다. 시간이 지나서 아픔과 슬픔이 되었고 경험이 되었다. 또다시 찾아왔을 때 그런 경험들은 익숙한 경험이 되어갔다. 니체가 했던 말처럼 그런 어려운 경험을 겪었으면서도 나를 죽이지 못했으니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여러 어려움과 시련을 겪은 경험을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변화하게 된다. 나약했던 과거의 삶은 옅어지며 강한 새로운 삶에 집중하게 된다. 인생을 살면서 삶이 어렵고 불편할 때가 많다. 하지만 모든 어려움은 성장의 기회로 볼 수 있고 삶의 불편함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 밤하늘에 수많은 꿈들이 빛나고 있지만 날개가 없어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 늘 의식 속에서 도망치는 꿈은 어두운 곳을 좋아한다. 꿈은 누구나가 꿀 수 있지만 누구나가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꿈을 이루기 위해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해오면서도 말이 되는 행동만 하고 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이 필요하다. 한계에 다다를 때쯤에는 꿈에게 물어본다. 여기까지가 한계냐고. 내 안의 깊은 곳에서 대답이 들려온다. 무의식에는 한계가 없다고. 무의식은 우리가 의식하지 않는 심리적 영역이지만 이는 종종 우리의 창의성, 열망, 그리고 잠재력이 숨어있는 곳이다. 때로는 우리는 의식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큰 영감과 힘을 줄 수 있다. 이는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고 삶의 한계를 넘어서는데 우리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끊임없이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열린 마음과 긍정적인 자세를 강조한다. 자아의 내면을 탐구하고 무의식의 힘을 이용하여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성장하는 과정은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내 안의 깊은 곳에서 니체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초인이 되고 싶은가? 그럼 내가 가는 길을 지워버려라. 누구도 따라오지 못하게.